네, 디지털과 친환경 두 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과 과실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가 바로 뉴딜 펀드인데 1년 정도 지난 현재 성과가 꽤 괜찮다고 합니다. 증권부 정의영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 기자, 뉴딜 펀드라는 게 상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뉴딜 펀드라는 게 뭐 출시된 것 중에 민간형 뉴딜 펀드가 있고 이제 정책형 뉴딜 펀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출시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민간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가장 먼저 출시된 펀드가 민간형 뉴딜 펀드인데요. 네. 민간 뉴딜 펀드 이제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컨셉에 맞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공모 펀드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삼성자산운용에서 첫 뉴딜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설정된 민간 뉴딜 펀드는 총 26개로 이 중에 15개는 ETF, 그다음에 나머지 11개는 일반 공모 주식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뉴딜 펀드가 26개에 달했는데 투자자들도 실제로 좀 많이 몰렸나요? 어땠습니까? 네, 운용사들이 상품 출시와 맞물려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올해만 뉴딜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9천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전체 뉴딜 펀드 설정액이 이제 1조 9천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은 절반 가량이 올해 들어온 돈이겠죠. 예. 이제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유출됐는데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흥행에는 좀 성공했다는 얘기고 실제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괜찮았다면서요, 꽤. 예, 전체 뉴딜 펀드의 최근 1년과 올해 평균 수익률은 각각 57%와 14%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대비 3%포인트 가량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기간을 좁혀보면은 수익률 차이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7%대인데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3배 이상 압도하고 있고요. 1개월 기준으로는 5%대로 이 역시 국내 주식형 펀드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웃퍼폼하고 있다. 네. 웃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올 들어서 성과가 특히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이제 26개나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게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전체 뉴딜 펀드들 가운데 좀 수익률 상위 상품들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최근 3개월 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 타이거 K 뉴딜 ETF, 인터넷 K 뉴딜 ETF로 17%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이제 수익률 상위 5개 상품들을 살펴보면 모두 8%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뉴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7%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편입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 나란히 시가총액 3위와 4위로 치고 올라온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상승세가 수익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예. 또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게임주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주 역시 주요 편입 종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들 역시 수익률 견인의 원동력이었던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밀어서 만들어진 이런 펀드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좀 경계할 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출시됐던 펀드가 이번에 뉴딜 펀드뿐만은 아니죠. 출시된 이후 투자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펀드들도 있는 만큼 이제 관제 펀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간 관제 펀드들의 명함을 지수희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관련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수익률도 마이너스 16%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관련 산업을 주도하던 녹색위원회의 활동이 정권 후반 힘이 빠진 데다 녹색 산업에 대한 적당한 평가 지표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펀드가 등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뒤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20여 개의 통일펀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필수 투자 요건이나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 통일이라는 테마보다는 코스피 200에 가깝게 운용되면서 지금은 5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통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국내에만 국한돼 있어 시장이 크게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젠다는 아니었고 정치적인 리스크나 북핵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어서 돈이 지속적으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좋다라는 매력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텐데 시중 유동성이나 뭐 금리나 이런 환경들이 그런 것도 우호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신형자산운용의 통일펀드는 당시 단기간 수익을 냈던 남북 경협주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을 주로 편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일 이런 걸 떠나서 저희 그런 철학에 맞게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투자풀에 담고 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통일 수혜가 되는 종목들 업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인프라 관련 투자나 아니면 뭐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관련된 그런 업종들 아니면 식료품이나 의료 지원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여튼 목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설정을 했을 때 투자 목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들어오신 고객분들이 잘 갖고 이제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뉴딜 펀드 외에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벤처펀드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펀드가 등장해 아직까지는 수익률 면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펀드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정책 모멘텀이 존재하는 약 2년간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초기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도 좀 있고 정책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제 3, 4년차 되면 일단은 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초년도에 거의 다 반영이 되니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펀드를 선택할 때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성이 있는 산업인지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정책만 보기보다는 산업의 성장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만든 뉴딜 펀드 말고 정책 금융기관이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 민간도 거기다가 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펀드가 있잖아요. 이것도 뉴딜 펀드의 일종인데 앞서 얘기했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올해 초에 이것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3월 출시됐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는 출시 엿새 만에 전체 모집 금액인 1,400억 원이 모두 완판됐고요. 예. 펀드 구조상 이제 정부의 자금이 투입돼서 손실의 22%까지는 손실이 나지 않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만큼 저위험 중수익 투자 수단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조기에 완판된 겁니다. 흥행에는 성공을 했고 이건 이제 수익률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아쉽게도 아직은 민간 뉴딜 펀드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 펀드들 모두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민간 펀드와는 편입 자산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 뉴딜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들 가운데서 뉴딜 사업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편입한 만큼 이제 주가 상승이 곧바로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뉴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CB나 BW, 그러니까 전환사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네. 내잔인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쇄형 펀드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보다는 펀드 만기를 목표로 두고 수익률을 변화 추이를 지켜보거나 또 이제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돈이 맞게 잘 투자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성과를 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일단 이 정책형 뉴딜 펀드라는 거는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펀드들과는 다르게 한 번 완판이 되면은 이제 추가 투자가 불가능하고 중간에 이제 판매하는 것도 어렵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폐쇄형 펀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폐쇄형 펀드는 특성상 추가 납입이나 중도 판매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펀드 출시 당시에 밝혔던 계획에서 이제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투자금을 중도에 환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상장된 펀드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또 투자금을 늘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상장된 펀드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펀드 상장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자본시장법상 폐쇄형 펀드는 설정 이후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이 펀드 설정일이니까 늦어도 오는 16일 상장 절차가 마무리되고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예. 또 이 밖에도 기존 출시됐던 펀드들 이외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출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상장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정책형 펀드도 조만간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뉴딜 펀드에 대한 수익성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앞으로도 어쨌거나 괜찮다고 봐야겠죠? 유망 산업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뉴딜 펀드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오는 11월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각국의 친환경 정책들이 강조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친환경 정책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린 뉴딜 펀드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의미하는 BBIG 펀드들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오는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정부가 뉴딜 후속 조치로 한국판 뉴딜 2.0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발표되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추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뉴딜 펀드의 수익률 호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뉴딜 펀드의 향후 성과는 과거 출시됐던 정책형 펀드들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과 이에 맞물린 뉴딜 펀드가 국내만의 이슈가 아닌 친환경, 비대면 등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는 이슈인 만큼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였습니다.